안녕하세요. AWS와 베스핀 글로벌이 함께 준비한 온라인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일 웨비나 진행을 맡은 AWS 파트너 세일즈 매니저 이장미라고 합니다. 금일 진행되는 웨비나는 성공 사례로 알아보는 생성형 AI 도입 프로세스 A to Z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아젠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순서로는 AWS에서 생성형 AI를 바로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AWS 솔루션 아키텍트 석원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순서는 베스핀 글로벌이 진행을 했거나 혹은 진행 중이신 아마존 베드락 POC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며 발표는 AX실 윤영기 실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한 LLM 서비스 실제 도입 사례라는 주제로 베스핀 글로벌의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 중이신 안기양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참조로 저희 오늘 진행되는 그 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세션 후에 진행되는 5분간의 Q&A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시간 관계상 혹시 다루지 못하는 Q&A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저희가 별도의 메일로 답변을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참석해 주시는 분들 중에 생성형 AI 관련 상담이나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해당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존 베드락 기반으로 POC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 저희 AWS 및 베스핀 글로벌과의 협의를 통해서 POC 비용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나아가 웨비나 참석 이후에 아마존 베드락 POC를 진행하는 분들께는 베스핀 측에서 AWS 300불 크레딧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선착순 10분을 뽑아서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웨비나 신청 이후에 생성형 AI 상담이나 POC 진행까지 같이 함께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 설문조사 참여하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 네이버페이 상품권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모두 저희 함께 진행되는 서베이까지 모두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안내드린 대로 저희 AWS에서 SA로 근무 중이신 이석원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미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첫 세션을 맡게 된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석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첫 세션에서 사실 GenAI POC 사례를 BSPN에서 이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전에 그럼 과연 AWS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저희 고객분들께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세션을 들으신 분들의 목표는 사실 이걸 듣고 우리 회사에 있는 혹은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목표 혹은 문제들을 이 제네아이를 쓰고 싶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던 분들이 제 세션을 듣고 아, 저런 서비스를 쓰면 얼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들으신 분들이 베스핀의 사례도 들으시고 헬프나우도 들으시고 해서 이후에는 베스핀이나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이제 함께 어떤 생성 AI 전의를 같이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생성 AI 서비스 혹은 생성 AI 자체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젠 AI라는 게 이 슬라이드도 사실 거의 작년에 만들어진 슬라이드인데 뭐 이미 너무나 핫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일상송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젠 AI는 대화나 스토리,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의 어떤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AI를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생성 AI 혹은 젠 AI가 기존의 AI랑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 생성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파운데이션 모델, 즉 사전 학습된 대규모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이 생성 A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잘 활용을 하는지가 사실 젠 AI를 얼마나 잘 사용을 하는지와 직결되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이런 생성형 AI를 모든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의 대중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AWS가
생성 AI 이전에 가장 잘하는 게 이 IT 인프라의 대중화였잖아요. 이제 AWS 이전에는 그 클라우드 이전에는 고객분들께서 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뭔가 그 실제 서버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사고 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클라우드 이에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께서 스타트업 분들께서 바로 코딩만 하고 AWS 사용을 해서 IT 인프라를 올려서 바로 내 고객들과 접점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생성형 AI의 대중화 지원 역시도 AWS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생성형 AI가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비즈니스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빠르게 도입하실 수 있는 그 대중화 지원을 모든 스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모델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둘은 실제 모델을 개발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는 AWS 생성 AI 툴만 가져왔을 때 이런 모든 스택에서 AWS는 그에 이제 그것을 지원하는 기능과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먼저 큰 작업을 들이지 않고 바로 뭔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는 저희는 아마존 Q라는 이름으로 뭐 비즈니스 혹은 코딩 작업을 도와주는 디벨로퍼라든지 아니면 BI에서 자연어 질의를 했을 때 바로 어떤 리포트를 만들어준다거나 시각화를 도와주는 큐인 퀵사이트나 콜센터에서 도와주는 큐인 커넥트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예 인프라 단으로 보자면 GPU 당연히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ML을 봤을 때 AI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칩의 성능이잖아요. 그래서 칩의 성능에서도 저희는 트레이니움 그리고 인퍼런시아라는 이름으로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칩을 설계하고 그리고 추론에 최적화되어 있는 칩을 설계해서 고객분들이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이 자신들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오늘 저희가 메인으로 가져갈 주제는 아마존 베드락이 될 것 같은데 이 아마존 베드락은 생성형 AI 전반에 걸쳐서 LLM과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장 손쉽게 고르고 사용하고 생성 AI를 가져가서 할 수 있는 접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접근들을 보다 조금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전천후의 서비스가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한 구축은 저희가 크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두 가지 측면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먼저 아마존 베드락이 있고 두 번째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 API를 통한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즉 기존에는 저희가 뭐 ML 모델을 학습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뭔가 ML 모델을 학습하고 아 내가 이 모델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서버에 배포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됐죠. 다만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 무거운 이제 모델을 그나마 좀 괜찮게 돌리려면 큰 인스턴스가 필요했습니다. 큰 서버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선비용 그러니까 이 내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잘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크게 서버를 하나를 사버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마존 베드락은 단일 API를 통해서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또한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호출당 그리고 호출할 때 내가 인풋 아웃풋 토큰당으로 비용이 과금이 됩니다. 즉 딱 테스트 해보고 실제 프로덕션에서 도입까지 그냥 큰 부담 없이 바로 도입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스타트는 파운데이션 모델 허브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제공을 하지만 동시에 별도 작업을 통한 모델 배포는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아마존 베드락 오늘의 주요 아젠다가 될 것 같은데 베드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락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아마존 베드락은 단일 API로 손쉽게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냥 있는 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하는 것도 여러 방면으로 손쉽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저희가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그라는 게 사실 이 생성 AI 시장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주요 접근 방식인데 이 레그에 대한 기본 통합도 제공을 하고 에이전트라는 것도 이제 조금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이전트도 멀티태스크를 실행하는 에이전트 역시도 베드락 안에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베드락의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안과 규제 준수를 하는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이라는 기능은 이 LLM이 많은 분들이 도입할 때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환각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잘못된 답변 혹은 욕설, 개인정보 등을 얘가 말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마존 베드락에선 가드레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LLM이 잘못된 답변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말 그대로 가드레일 역할을 해주는 기능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을 설명할 때 굉장히 여러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컨셉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1인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이 AI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뻔한 접근을 하죠. 그냥 이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대 해서 그 모델을 그냥 들어가서 한번 뭐 오늘 뭐 날씨는 어때? 뭐 이런 질문을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받고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사실 저희가 개인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호출을 하겠어요. 그렇게 많은 호출을 하진 않죠. 다만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굉장히 큰 모델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 그러니까 가장 성능 좋은 모델을 어디에서나 쓰는 건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무거운 모델을 사용한다는 거는 하나, 일단 무겁다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게 느릴까요? 네, 그 추론하는 속도 자체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비용이죠. 이제 아무래도 기업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성 AI가 좋다고 해도 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가장 좋은, 가장 성능이 좋고 무거워 보이는 모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AI 시장이 커지고 이 각축전이 되면서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간단한 태스크들, 간단한 질의들은 사실 가장 무거운 모델들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적합한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비싸고 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르고 간결한 답변을 생성하는 보다 빠른 모델들, 좀 더 가벼운 모델들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델들을 그리고 각각의 회사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방향 역시 다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마다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하는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적절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검토해보고 그리고 도입하고 그리고 간혹 어떤 경우에는 이 모델이 지금 상황 2024년 10월에는 적절했는데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엔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바꾸는 것까지 손쉽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시장에서 적합한 접근 방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락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41개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이거를 만들면서 좀 놀랐던 게 제가 3, 4개월 전에 이거를 동일한 형태로 발표를 했을 때 20 몇 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한 3, 4개월 만에 41개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아마존 베드락은 지금 가장 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델들, 가장 최신의 성능 모델들을 검수하고 빠르게 베드락에 도입해서 단일 API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빠르게 갈아 끼고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모델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AI21 Labs 그리고 저희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타이탄 모델들 그다음에 코이어 그리고 저희 메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마 모델들 미스트랄 AI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들과 그다음에 이미지 모델로 유명한 스타빌리티 AI,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한국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이 있습니다. 클로드 모델은 뭐 제가 이후에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놓은 모델들 같은 경우가 좀 한국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한번 써볼까 하는 모델들을 좀 하이라이트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뭐 이미지 제너레이터와 같은 이미지 생성해주는 모델들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간단하게 메인 모델들을 좀 살펴보고 갈 텐데 먼저 메타를 살펴볼게요. 메타는 지금 라마 3.2 버전까지 나왔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 모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라마 3.2 모델도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는 3의 이전 모델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8B, 70B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뭐 1B에서부터 한 4가지 옵션을 라마 3.2에서 그 무게 그러니까 그 모델 자체의 크기를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스몰 LLM 그러니까 작은 LLM 역시도 라마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실제로 오픈소스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라마 파인 튜닝을 접근할 때 라마를 그럼 써볼까? 라는 식의 문의도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엔스로픽 모델이 있습니다. 엔스로픽은 사실 이 슬라이드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클로드 3 패밀리가 나온 때 나왔은 모델인데 저희가 이틀 전, 저희 10월 22일에 클로드에서 3.5 버전 2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3.5가 한 3개월 전에 나왔는데 3.5 소네트 버전 2 모델 업그레이드 버전과 그 다음에 3.5 하이쿠 모델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신 3.5 하이쿠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5 소네트가 원래 업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버전 2 이전에 버전 1에서. 근데 이제 버전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 버전 1보다 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3.5 하이쿠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원래 하이쿠, 소네트, 그다음 오퍼스 이렇게 하이쿠가 가장 가볍고 오퍼스가 가장 무겁고 성능이 좋은 이 모델로 포지셔닝이 돼 있었는데 3.5 하이쿠가 3.0 오퍼스 즉 가장 무거웠던 모델과 동급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벤치마크 스코어를 제가 가져다 놨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뭐 가장 상단에서 3.5가 버전 2가 3.5 소네트보다 성능이 향상된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타사 모델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타사 모델들에 비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가장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정도의 지표 말고는 가장 최고점을 찍고 있는 모델을 3.5 소네트에서 버전 2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기업 고객분들께서 혹은 그냥 일반 고객분들께서 여러 모델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다가 3.5로 혹은 클로드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 좀 특장점은 한국어 지원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점도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점이 클로드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클로드는 비전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 뭐 저희가 어떤 PDF 처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미지 처리해야 된다거나 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뭐 비전 모델을 따로 쓴다거나 아니면 OCR 모델을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로드가 멀티모달 이제 모델이 되면서 비전 역량을 아예 가지고 내재적으로 가지게 있게 되었고 그래서 클로드는 이제 그 비전 성능도 다른 멀티모달 모델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비슷한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 뭐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서나 차트, 그래프 등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필기 메모라든가 아니면 다이어그램 글자 인식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뭐 오른쪽에 귀여운 예시들이 있는데 뭐 이 패키지 상태가 어떠냐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안 좋으니까 아 이 패키지가 좀 찌그러졌다 이런 인식도 클로드 모델을 하면은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자동화한다면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테스트해서 캡처해온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수력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이제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면은 뭐 얼추 이해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제 2000W, 2000 그리고 1500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질수록 많이 소비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왼쪽 아래에 있는 프롬프트와 함께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국가별 소비량을 파악을 하고 모든 지역과 나라를 살펴봐라. 그리고 각 나라의 소비량도 함께 결과에 포함시키고 이거를 그냥 쓰긴 어려우니까 제이슨 형태로 한번 출력해봐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이 이미지와 함께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한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중국도 굉장히 누가 봐도 중국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도 굉장히 잘 추출을 하고 있고 사실 인간이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 입력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속도 차이 혹은 정확도 차이는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는 예시일 뿐이고 여러 데이터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우리가 향후 비즈니스나 향후 접근할 때 비즈니스 뭐 계획을 짤 때라든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저도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스로픽의 속도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가장 클로드 1이 GPT-4보다 늦게 나온 모델임에 불구하고 3.5가 굉장히 빠르게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로 자리 잡았고 3.5 버전 2는 여기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모델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 아마존 베드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존 베드락이 이렇게 여러 모델, 지금 41개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모델 접근 혹은 모델을 많이 제공하는 게 끝이냐
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단순히 모델들을 여러 개를 제공하는 해서 끝나는 서비스가 아니라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내가 해야 되는 작업들,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검색 증강성 레그 접근을 한다거나 파인 튜닝을 한다거나 에이전트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각각의 과정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전 관리형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생성 AI를 그 가장 이제 제가 고객들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얘기를 할 때 생성 AI 관심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보고 싶으세요? 했을 때 그냥 파인 튜닝이라는 게 있던데 그거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고객분들 중에 대부분 그 대화를 하다 보면 파인 튜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파인 튜닝 자체는 여기 Y축을 보시면 이게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내 그 데이터나 회사의 컨텍스트와 가장 잘 얼라인이 되어 있는 정도가 Y축이고 X축은 복잡도와 비용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훈련한다거나 파인 튜닝을 하면 그만큼 복잡도가 높아져요. 근데 그렇다고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Y축이 간혹 고객분들께서 컨텍스트를 잘하면 성능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똑똑한 모델한테 답지를 알려주고 자, 이게 답지가 있으니까 너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라고 한다면 굉장히 똑똑한 모델은 답변을 잘 생성해야 되겠죠. 그게 레그예요. 근데 정말 멍청한 모델한테 그냥 뭐 1 더하기 1은 뭐 3이라고 대답하는 모델한테 우리 정보를 굉장히 많이 입력한다고 해서 이 모델이 그 우리 회사에 정확하게 맞는 대답을 잘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성 AI 어플리케이션 구현 접근 단계를 할 때 이게 왜 Y축이 우리 컨텍스트에 맞냐라고 한다면 모델 훈련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성능이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능이 좋아야 좋고 컨텍스트가 잘 맞아야 되고 그러려면 굉장한 큰 복잡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건 비용과 접근도 비싸고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레그 혹은 에이전트 이런 그 전 단계의 접근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을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베드락은 이 모든 단계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훈련 같은 경우에는 베드락보다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는 저희의 또 다른 AI 서비스를 통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베드락의 추가 기능을 이렇게 좀 간단한 슬라이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밑에 Knowledge Base for 아마존 베드락과 Agent for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기능들, 이 활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능들을 아마존 베드락의 기능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그럼 도와주는 게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당연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프롬프트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AI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게 우리가 워낙에 잘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뭔가 프롬프트를 조금만 바꾼 것 같은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전에 만나왔던 고객들을 봤을 때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짜보고 그걸 버전 1으로 만들고 그다음 프롬프트를 또 이걸 좀 개선시켜보고 버전 뭐 1.2를 만들고 이렇게 버저닝 관리를 하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따로 제공하는 게 없다 보니까 뭐 랭체인으로 하든 아니면 로컬에서 하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어요. 이제 베드락에서는 프롬프트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으로 콘솔이나 아니면 저희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에 혹은 API에 내장된 프롬프트 빌더를 통해서 이 프롬프트의 버전 관리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작성도 할 수 있고 프롬프트 버전 관리를 해서 이제 프롬프트 버전 관리를 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프롬프트를 하드 코딩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일종의 변수 값으로 저장해서 그것을 이제 그냥 두고 뒷단의 프롬프트를 변경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관리를 해서 최적의 프롬프트를 관리하고 뭐 블루 그린 테스트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엔지니어링 할 때도 조금 더 편의성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레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레그는 제가 아까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용자 질의가 왔을 때 파운데이션 모델은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이 되어 있지만 다 알지 못해요. 컨텍스트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면 이상한 거죠. 우리 회사 데이터를 얘가 이미 알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 질문이 오면 사용자 질문 기반으로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검색을 해서 관련된 정보를 함께 그 프롬프트에 포함시켜서 파운데이션 모델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정답과 질문을 같이 받기 때문에 올바른 답변을 잘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레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Knowledge Bases for Amazon Bedrock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들이나 이런 방식들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그냥 제가 데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널리지 베이스는 이렇게 그냥 콘솔 화면에서 그냥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내가 이 모델들이 그 참고하고자 하는 데이터들, 원본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3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나 아니면 웹크롤러도 이제 그 지원을 하고요. 컴플루언스, 세일스포스 이런 것들도 네이티브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뭐 웹크롤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URL에서 가져올 건지 얼마나 리젝스를 맞춰서 가져올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넘어가서는 이건 싱크 그러니까 웹크롤러의 설정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는 이제 청킹 그러니까 문서를 통째로 넘기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문서들을 어떻게 자를 건지 그 청킹 옵션들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청킹도 뭐 기존에는 뭐 그냥 토큰 수 그러니까 글자 수로 했다면 이제는 뭐 조금 더 뭐 위계 질서를 지켜서 한다거나 문서의 위계를 지켜서 한다던가 아니면 임의론적으로 유사한 애들만 자른다든가 하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넘어서는 이미지 등이 이미지나 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 역시도 저희가 멀티모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멀티모달 모델들로 하여금 이를 미리 텍스트화 시켜서 바로 질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내재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모델을 쓸 건지 어떻게 자를지 클릭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베딩 모델 이거를 벡터화시킬 임베딩 모델을 지정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성이 완료가 되고 널지 베이스 그 모델이 추후에 참고할 수 있는 널지 베이스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그냥 질의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질의를 해보면 그 문서에 참고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을 하고 나아가서 이 문서가 자기가 어떤 문서를 참조해서 이 답변을 생성했는지 그 출처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놀리지 베이스의 기능이에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레그 구성을 베드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와서 뭐 PDF 파싱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왼쪽 같은 뭐 표나 그래프를 넣었을 때도 얘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멀티모달 모델들이 미리 파싱을 해서 저장을 해두고 그 저장된 결과를 레그 질의했을 때 적절하게 잘 참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는 이제 LLM이 답답하죠. 왜냐하면 LLM은 답변은 생성 잘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해주지 못하죠. 그 행동을 해주게 하는 게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도 아마존 베드락에서 에이전트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널리지 베이스와 굉장히 비슷한 플로우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에이전트가 아직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팅 도움이라는 에이전트, 이게 LLM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있다고 해보면 이 미팅 도우미는 당신의 회의를 요약하고 결과를 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라는 기본 인스트럭션을 넣고 얘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미팅 액션들, 뭐 API 스키마와 함께 이 액션들을 할 수 있는 미팅 액션들, 그다음 유틸리티 액션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팅 목록은 그 인풋 파라미터가 기간이어야 되고 그럼 아웃이 날짜, 제목, 미팅 아이디를 출력한다. 이런 이제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잠시만요. 주게 되면 이제 에이전트 하나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미팅 도우미한테 내 회의에서 액션 아이템 보여줘 하면은 얘가 미팅 목록 액션을 해서 미팅 이제 액션 아이템 조회를 해주고 미팅 목록을 조회하고 액션 아이템을 조회해야겠죠. 그 다음에 액션 아이템은 다음과 같다라고 답변을 생성한 다음에
내 팀원들한테 보여내줘. 이러면 이 모델이 이 사람의 팀원이 누군지부터 조회를 해야겠죠. 그래서 팀원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전송까지 해주는 이 전천후 과정들을 에이전트를 구성하면 LLM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적절한 선택들을 해서 실제적인 작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데모 영상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면 동일하게 놀리지 베이스와 굉장히 비슷하게 그냥 이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어떠한 모델로 할 것인지 어떠한 모델이 이 에이전트의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모델을 선택을 하고 클로드 모델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 그룹이라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API 스키마가 담겨 있는 제이슨 파일과 함께 던져주게 되면 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API 스키마와 액션 목록을 통해서 사용자 질의가 오면 적절하게 답변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구매를 돕는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그 신발 구매를 이런 식으로 어떤 등산화를 구매하겠냐라고 그 사람이 오면 난 등산화 구매를 돕는 에이전트니까 얘가 어떤 거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질의를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되묻고 정보가 다 찾아지면 목록에 가서 조회를 해서 답변을 생성해주고 실제로 주문까지 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자신이 에이전트가 왜 이러한 판단들을 했는지도 체인 오브 섯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보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얘가 이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좀 바꿔줘야겠다라는 것도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파인 튜닝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엔스로픽 그리고 하이쿠 모델을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하이쿠 모델도 파인 튜닝을 제공을 하고 호이어, 그다음 메타, 그다음 아마존의 타이탄 모델들도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 필요하다면 파인 튜닝도 베드락 안에서 손쉽게 해서 바로 API 형태로 호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락의 소개는 좀 빠르게 넘어가 봤는데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 점스타트는 제가 하나의 이유로 가져왔어요. 세이지메이커 점스타트는 파운데이션 모델 허브와 플레이그라운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다만 별도 모델 배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한국 고객분들은 한국어가 가장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국내 이제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의 모델들도 세이지메이커 점스타트에 많이 올라와 있고 뭐 더큐멘트 그러니까 OCR을 기가 막히게 한국어 OCR을 처리하는 이런 업스테이지의 더큐멘트 이제 모델들이나 아니면 솔라 모델들이 세이지메이커 점스타트에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업스테이지의 모델들도 우리 프로덕션 환경에 쓰고 싶다 하면 이 세이지메이커 점스타트에서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베드락에 대해서 좀 전천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 저희 해외 고객사를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왜 AWS가 그럼 이 제네아에서 좋냐라는 부분을 그냥 좀 포인트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베드락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단일 API를 통해서 다양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접근하고 저희가 이틀 전에 출시한 모델도 벌써 올라와 있는 것처럼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나 파운데이션 모델 재학습에 절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제나 저희는 공공연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AWS에서 어떤 VPC를 구성하고 계시면 그 연결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면 안 되겠죠. 고객 데이터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인터넷망이 아니라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API를 동적으로 호출해서 복잡한 비즈니스 작업을 실행하는 에이전트 구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저희 수많은 서비스들 뭐 S3, 람다, 뭐 커넥트 이런 여러 서비스와 결합으로 신뢰성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비용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를 좀 여러 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해외 고객사인데 좀 빠르게 넘어가면 한 5개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톰슨 로이터, 아마 로이터 통신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그러니까 거의 1년도 더 되게 전에 이미 도입을 했고 사내에 이런 그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을 6주 만에 하셨어요. 그래서 하셔서 내부의 어떤 비개발자들도 바로바로 플레이그라운드 사용해보고 도입을 하는 것을 이제 구축을 하셨고요. 제가 이분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 어떤 분은 뭔가 번역을 하고 싶은데 우리 기사를 외국어로 번역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번역 모델을 하면 컨텍스트를 못 읽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AI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 번역 모델을 만들고 생성형 AI 기반의 번역 모델을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가 이미 출시한 기사가 아닌 것들도 잘 그 안전하게 번역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사례는 PGA 투어.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PGA 투어도 그 온라인으로 PGA 투어를 보시면 그 중계하고 막 인사이트를 알려주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이 샷이 왜 의미가 있고 이 샷이 뭐 얼마나 야드가 떨어져 있는데 그게 뭐 엄청난 기록이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찰하는데 그게 LLM 기반으로 베드락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락 기반으로 이 샷에 대한 정보와 그 샷에 이 샷 관련된 정보를 레고 구성을 해서 던져줘서 그 인사이트를 어떤 고객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그 문자 메시지, 문자 그 중계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그마가 있죠. 뭐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디자이너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피그마는 실제로 아마존 타이탄의 이미지 그 모델,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디자인에 필요한 고객분들이 아, 나 이런 거 디자인하고 싶은데 할 때 그런 디자인 구성 요소들 원래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됐다면 이제 생성형의 모델, 저희 아마존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 모델로 자동 생성해서 바로바로 고객분들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리어, 이제 여름이 좀 지났지만 이제 냉장고가 아니죠, 에어컨으로 유명한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어바운드 네치로 매니지먼트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고 계세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데이터가 지금 얼마나 을 미리 처리를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때 고객분들이 굉장히 여러 형태로 자신들의 그 데이터, 유틸리티 데이터를 그냥 보내고 계셔대요, 커리어한테. 그럼 커리어는 이거를 일일이 파싱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를 LLM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파싱해서 처리하는 것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바로 베드락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례가 이 도어대시. 이제 배달의 민족이 한국에 있다면 도어대시, 미국엔 도어대시가 있죠. 그래서 배달 어플을 하고 있는 메인 배달 어플을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인데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베드락을 기반으로 콜봇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과 그 다음에 저희 챗봇 지원하는 아마존 렉스 그리고 저희 고객센터 솔루션인 아마존 커넥트를 기반으로 이제 하루에 수만 건의 통화를 바로 그냥 생성형 AI 기반으로 처리하는 음성봇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자잘한 그 것들은 생성형 AI가 그때그때 그 질문에 맞게 답변을 생성하고 굉장히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고 이제 처리해서 실제로 아웃컴으로 전년 대비 300만 달러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2.5초 이하의 응답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생성형 AI 솔루션으로 수십만 건의 통화를 지금 이미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가 좀 불만이신 분들은 뭐 아마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내부 사례가 있죠. 루퍼스라는 이제 아마존.com 저희 리테일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도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루퍼스라는 챗봇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질의를 그냥 자유롭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쇼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키보드를 사고 싶다. 근데 뭔가 조금 뭐 특색 있는 사람들 많이 안 사는데 뭐 이런 메카니컬 키보드를 사고 싶다라는 질의를 하면 그거에 맞는 상품들을 가져와서 추천도 해주고 여러분들의 이미 선호들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는 이런 쇼핑 도우미를 저희 아마존.com에서도 이미 베드락 기반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고객사를 들었을 때 좀 재밌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해외 사례를 가져왔지만 베스핀에서 바로 다음 세션에서 굉장히 재밌는 국내 사례를 좀 많이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베드락의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설명도 드렸지만 사실 베드락을 기반으로 베스핀에서 고객분들이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질문을 좀 받아서 좀 처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건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서건님 발표 통해서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이랑 그 더불어서 그 아마존 베드락에 대해서 정말 그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사례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발표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 좀 남겨주신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네. 질문을 한번 서건님께 좀 같이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고객분이 박웅대 고객님이시고요.
클로드 3.5 하이크 모델이 베드락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AWS 블로그에서 확인을 했는데 네. 아마 미국 쪽 리전만 대상일 것 같다. 서울 리전에선 언제쯤 사용해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음,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저도 정말 답변이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저도 사실 저희 직원이긴 하지만 그런 로드맵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좀 죄송하고 3.5가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10월 말 혹은 11월 정도에 뭐 어디선가 출시가 된다고 하고 이제 뭐 근데 아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서울 리전에 베드락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가 되었고 3.5 소네트 모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가장 최신의 모델 3.5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길 좀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양한 해외 사례를 조금 말씀 주시긴 했는데요, 서건님께서. 근데 네. 이제 고객분들 만나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고객이 계시니까 그 업계 동향이나 이런 거 살짝 좀 말씀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아, 네. 사실 굉장히 큰 질문이고 네. 질문 주신 분의 업계와 산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고객분들을 만날 때 혹은 이런 세미나를 진행할 때 항상 고객분들한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한 트렌드로 봤을 때 2023년이 약간 POC의 해였다면 2024년이 실제 이제 프로덕션의 해다라는 말을 하고 실제로 제가 보여드린 사례들도 다 프로덕션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제네가 우리 일상 속에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가 트렌드가 이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는 생성 AI는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생성 AI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성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우리 비즈니스를 완전 성공시켜줄 무조건적인 툴은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우리의 비즈니스의 현재 문제가 뭔데 그거를 생성 AI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워킹 백커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 요건을 먼저 파악을 하시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수많은 모델들, 텍스트 모델들이나 그 멀티모달 모델들이나 아니면 이미지 모델들이 충분히 그 해결할 수 있는 구석이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도입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은 좀 길어요. 혹시 서원님께서 같이 화면 아마 보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도 같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질문을 읽어드리면, 질문 주신 고객분께서 현재 파인튜닝 모델을 사용해서 프로비저닝 후 인슐레이션 과정에 있어서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베드락 통해서 레그에 대한 인슐레이션 성능과 속도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24만 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파이썬 임베드 텍스트로 벡터 임베딩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세션 진행하시면서 대부분이 파인튜닝 부분은 렉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데이터셋의 아이템이 몇 개 정도까지는 렉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서건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고 싶긴 한데, 데이터에 따라서 정말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이 관련된 지식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서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검색을 얼마나 잘 하냐, 그리고 그 검색을 잘 해오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엔진을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검색 엔진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정말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뭐 요즘에는 좀 달라졌을 수 있지만 기존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검색 엔진에 질의를 해서 적절한 답변을 받아왔어요. 그 말은 즉슨 데이터의 양은 어느 정도 핸들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얼마나 잘 검색을 해와서 모델한테 잘 던져주냐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
그 검색을 어떻게 잘해오냐는 사실 그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베딩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괜찮냐, 우리가 적절한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은 이제 그 인베딩 모델이 인베딩을 해서 벡터 엔진에 넣잖아요. 그럼 벡터 DB의 성능, 그러니까 벡터 DB 커리를 얼마나 잘해서 잘 가져오느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쪼개서 넣었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크가 결국에는 가져오는 단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청크를 정말 이상하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음절 단위로 쪼개서 청킹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검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리하고 쪼개서 잘 가져오느냐가 디펜던트 할 것 같고, 이는 데이터 양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양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잘 건드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도 이제 답변해 주셨고, 되게 아마 그 실제 그 베드락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이 접속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질문을 좀 하나 다시 석헌님께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 질문 주신 분 말씀이 이제 AWS랑 챗GPT 그리고 저희 경쟁사들 제미나이 등에서 학습한 데이터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학습량에 따라서 응답 속도 등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해서 문의드린다. 그리고 AWS 및 방금 말씀드린 그 기타 경쟁사 제품들 간에 상호 머신러닝 등을 통해서 학습하기도 하는지 상호적으로 이것도 아,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음, 네. 일단은 학습한 데이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파라미터 개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인터넷 검색하셔도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러프하게 답변을 드리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들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 파라미터 개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이 질문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습량에 따라서 응답 속도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그 모델이 학습량이 많다 혹은 학습 데이터 파라미터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모델이 좀 무거울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그 무겁다는 거는 그만큼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 중에 성능을 굉장히 자랑하는 모델들이 간혹 있어요. 뭐 저희 모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모델들을 보면은 좀 봐야 될 것은 이게 얼마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냐, 얼마나 답변을 감당할 수 있냐예요. 왜냐하면 그 모델들이 굉장히 큰 것에 반해서 컴퓨팅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답변 생성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느리다면 우리 비즈니스에서 바로바로 고객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생성해 줘야 되는 상황에는 별로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퍼포먼스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기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 이거는 뭐 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뭐 물론 테스트 데이터 등을 통해서는 뭐 ML을 그런 이런 LMM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정도는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냥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많은 관심을 주신 첫 번째 세션을 이 시간 관계상 이번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발표 진행해 주신 AWS SA 서건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순서는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윤영기 실장님 모시고 실제 아마존 베드락 그 POC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도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도 베스핀 글로벌의 윤영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아마존의 베드락 서비스를 이용해서 POC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것들을 좀 AI를 도입하실 때 좀 힌트를 조금이라도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그 주제는 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상 편집 서비스를 이제 구현했던 그런 사례고요. 또 하나는 이제 RAG 기반의 그런 챗옵스를 구현했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베스핀 글로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 그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AI에 대한 전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저희는 한 1,400명 정도 이상의 그런 클라우드와 데이터 AI에 대한 전문가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저희가 5천여 개의 그 고객을 유치를 좀 한 적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한 8년 정도 되죠. 8년 연속으로 가트너의 이제 매직 쿼드런트에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저희가 아마존의 AWS로부터 MSP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위너로 선정된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5년에 설립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MSP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데이터 그리고 AI에 대한 그런 역량들을 계속 좀 키워 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AI 회사로서 이제 변모하고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AI에 대한 그런 많은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보자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MSP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의 부분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설팅, 그다음에 구축, 그다음에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젠 AI나 뭐 LMMOps, 그다음에 MLOps 또는 GPU까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구축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또 저희가 뒤에 세션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AI 에이전트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AI 에이전트인 헬프나우 AI까지 클라우드와 AI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영상 편집 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그 AWS의 이제 이석원 매니저님께서 베드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먼저 이제 베드락을 저희가 왜 선택을 했고 이걸 가지고 왜 POC를 진행했는지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베드락이라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여기 위에 적혀 있겠지만 그 다양한 생성형 모델을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완전 관리형 AI 서비스죠.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하게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개발자나 운영자분은 별도의 이제 이걸 구축하거나 뭐 운영하거나라는 것들이 이제 불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사용한 만큼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41개 정도의 이제 모델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듯이 뭐 AWS에서 제공하는 그런 생성형 모델이라든가 뭐 메타의 이제 라마,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성형 모델을 베드락에서 내가 원하는 모델들을 쉽게 선택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정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POC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베드락이 AWS의 어떤 다양한 여러 서비스들과 원활한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또 굉장히 큰 매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PO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진행했던 고객은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고 제작하는 영상 전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해 왔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틱톡 같은 그런 뉴 미디어 플랫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확장을 좀 꾀하는 그런 회사였고요. 그래서 또는 그리고 이제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들의 어떤 고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께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숏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이었습니다.
저희가 구현했던 그 서비스의 좀 플로우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어떤 그 기존에 촬영했던 그런 풀 영상이 있을 텐데, 그런 풀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 여기서 이제 풀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오디오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가 추출이 되면은 이 오디오에서 다시 대본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대본이 추출되게 되면은 어떤 짧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는 하이라이트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전체 대본에서 중요한 부분만 별채하는 그런 하이라이트를 별도로 다시 추출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이라이트가 이제 텍스트 형태로, 스크립트 형태로 이제 추출이 되는데, 이걸 다시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하이라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을 만들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드락이 하는 역할은 전체 그 추출했던 대본에서 그 중요한 맥락에 맞게 사용자가 원하는 맥락에 맞는 하이라이트 구간을 추출하는 역할을 배드락이 맡게 되었습니다. 좀 더 아키텍처를 조금 더 좀 살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여기는 이제 배드락뿐만이 아니라 AWS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앰플리파이와 이제 코그니토를 이용해 가지고 프론트엔드를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그 단계들을 자동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이벤트 브릿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화면을 통해서 영상이 이제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은 이제 영상이 이제 S3에 담기게 되고요. S3에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 이 영상에서 자막을 추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막을 추출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트랜스크라이브가 동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트랜스크라이브 동작을 하는 거는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람다가 그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크라이브가 실행이 되면서 영상에서 자막이 추출이 되면은 이 자막을 가지고 전체 자막에서 다시 내가 원하는 주제와 하이라이트를 추출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에 이제 배드락이 그 역할을 통해서 전체 스크립트 전체 자막에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뽑아주고 그 주제에 맞는 하이라이트 구간들을 자동으로 뽑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드락에서 뽑힌 그 하이라이트 스크립트를 가지고 미디어 컨버터가 이제 동작을 하면서 그 스크립트 기반을 맞춰가지고 다시 짧은 영상들, 쇼츠 영상들을 만들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람다를 사용을 할 이유는, 저희가 AWS의 서비스들이 서로 이제 자유롭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배드락에 원하는 그런 영상이나 스크립트가 뽑히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를 정의를 해서 던져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람다 펑션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정의한 것을 배드락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음, 이제 배드락이 이제 주제하고 하이라이트를 추출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냐, 이제 그런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장표인데요. 사실은 이제 배드락이 그것을 하이라이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프롬프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적용을 할 때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용했던 그런 프롬프트의 예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주제의 개수를 뽑기 위해서 최소 5개 주제를 뽑아달라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 주제가 뽑혔을 때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를 뽑을 때 전체적으로 주제가 전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제를 뽑아달라라고 이제 그 프롬프트를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뽑을 때 하이라이트에 대한 영상의 길이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프롬프트로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프롬프트만으로도 정확히 이 그 짧은 영상의 길이를 좀 정확히 구현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프롬프트를 정의한 것은 한 200 몇 자 이내로 그 스크립트를 정의해라라고 정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200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200자 이내의 스크립트를 만들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프롬프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코드는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AWS에 공개한 그런
블로그나 그리고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고객 요건에 맞게 일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POC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깃허브 주소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 깃허브의 주소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AWS에서 제공하는 그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락이 하이라이트 구간을 좀 더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여기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그런 문장 또는 그 문장 부분을 좀 선택해서 어떤 하이라이트를 추출해라라고 프롬프트를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베드락이 이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이 전체 영상에 들은 스크립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스크립트에서 이 관련성이 높은 부분, 이 주제가 뽑혔고 그 주제에 관련성이 높은 부분들을 베드락이 자동으로 이 전체 스크립트에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걸 기반으로 어, 조합을 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그 플로우나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그 POC는 숏폼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였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살짝 응용을 하신다면 전체적인 길이가 긴 영상에서 좀 짧은 요약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또는 짧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용도로도 좀 이 아키텍처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시연 영상인데 시연 영상을 잠깐 보면은 왼쪽에는 여기는 화면은 이제 로그인 화면이고요. 로그인 화면에서 이제 코그니토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나면은 이 뒤에 이제 로그인이 되고 이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 자동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 트랜스크라이브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트랜스크라이브가 영상에서 이렇게 여기 뒤에는 이제 이 코드는 주제와 그다음에 스크립트 하이라이트를 추출하는 그런 람다 펑션의 그런 예제이고요. 이렇게 트랜스크라이브가 동작을 해서 전체 스크립트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에서 다시 어, 베드락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베드락이 동작을 해서 스크립트에서 주제에 맞는 하이라이트를 여러 개, 아까는 이제 5개라고 제가 그 프롬프트에는 5개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동작에서는 7개라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스크립트에서 7개의 주제를 추출했고 그 주제에 맞는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베드락이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가 7개, 하이라이트에 대한 스크립트가 추출이 되고 여기서 스크립트를 내가 희망하는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스크립트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하이라이트에 대한 제목을 변경한다거나 또는 배경을 변경한다거나 할 수가 있고요. 또 간단한 편집 기능을 통해서 영상을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그 자막, 그 영상의 타임라인에 맞는 자막들이 나와서 이 자막을 수정한다거나 오타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집이 정리가 다 되고 다음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그런 배경과 그다음에 제목, 그다음에 자막이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인 그 짧은 쇼츠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RAG 기반의 챗옵스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챗옵스란 채팅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고 또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챗옵스를 도입하게 되면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방식은 AWS의 서비스에서 그런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게 되고요. 실시간으로 장애 감지했을 때 그 장애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을 지식 저장소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지식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식을 검색된 지식을 통해서 이 에러에 대한 문제 해결 가이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가이드를 가지고 인프라 운영자에게 채팅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송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아키텍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락 외에 이제 여러 가지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와치는 AWS에서 발생되는 그런 로그를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어, 계속 이 로그에서 만약에 이제 람다나 EC2 같은 그런 AWS 리소스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키네시스 스트림이 그 로그로부터 실시간 에러에 대한 로그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를 가지고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람다에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제 람다가 그 에러 로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색하기 위해서 RAG 이 방식을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RAG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마존의 지능형 검색 서비스인 캔드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캔드라는 RDS나 S3뿐만이 아니라 지라나 컨플루언스나 깃허브 또는 깃랩 같은 다양한 그 외부 시스템까지도 연동이 가능한 그런 지식 검색 서비스인데요. 캔드라가 에러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에러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이 연결돼 있는 지식들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베드락에 전달이 되고요. 이 베드락은 이 받은 이 해결 방법을 가지고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대화 내용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락이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변환한 그런 대화를 다시 이제 아마존의 챗봇 서비스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 챗봇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신저 서비스로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아마존의 챗봇 서비스가 현재 연결이 가능한 서비스는 메신저는 현재는 슬랙, 그다음에 MS 팀즈, 그다음에 차임 이 세 가지가 현재는 챗봇과 연결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신저가 이 셋 중에 없고 다른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이제 어떤 람다 펑션을 코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메신저도 연결이 지금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용을 하면은 다양한 메신저를 이용해서도 RAG 기반의 챗옵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이 사실은 어, 그 베드락이 답변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터 기법을 일부러 적용을 했는데요.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는 방법은 프롬프트를 기법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시키거나 또는 파인팅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적용한 거는 이제 프롬프트 기법을 일부 적용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한 프롬프트 외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여기 보면은 어떤 답변에 대한 출처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모르겠습니다를 차라리 새로운 답변을 하지 말고 정보가 없으면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도록 프롬프트를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전부 검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를 저장을 해서 어떤 정보에 대한 범위에 대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토큰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 최대 토큰을 제한을 둬서 그 명확한 답변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방법을 좀 응용을 해서 프롬프트에 240 토큰으로 제한을 하도록 그런 프롬프트를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 만약에 답변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나타나는 답변하는 방식들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좀 비교를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지식 저장소에 그 에러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을 경우에
여기 왼쪽 화면에는 지식 저장소에 관련 데이터가 없을 때 답변인데요. 실제 보면은 위에가 보여지는 부분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에가 보이는 부분이 에러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 부분이 이제 그 에러에 대한 그 답변인데 실제적으로 에러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 저장소에 해당 답변 내용을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어, 에러 내용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들이 같이 슬랙 메신저로 전송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RAG 기반의 챗옵스를 도입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비숙련자도 빠르게 이런 장애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장애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안 하고 기존처럼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을 천조해가지고 그런 장애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어, 물론 이제 시니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주니어 같은 경우는 AWS의 공식 가이드를 살펴보거나 또는 커뮤니티나 웹서칭 또는 뭐 내부 위키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검색을 해서 또 그걸 검색하는 시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그 처리하는 시간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숙련자의 그런 문제 해결하는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인프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는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가 이제 필수로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RAG 기반의 이런 챗옵스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그러한 수고를 어느 정도 배들하기 또는 다 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소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시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먼저 네, 소리가 있기 때문에 람다 보도록 02의 경우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시는 것 같이 ECR의 리퍼지토리를 조회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 해당 람다의 경우에는 역할의 정책이 충분하지 않아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되고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와치 로그 그룹에 저장이 되고 서브스크립션 필터에 의해서 에러 문자열이 탐지된 함수로 전달되게 됩니다. 네,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면요. 퍼블리시 메시지스로 함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SNS 클라이언트 세션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체인 생성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체인 생성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말 그대로 AWS 검색 기능에 사용되는 문자 정보 추출이나 언어 모드 설정 그리고 캔드라를 통해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LLM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락을 호출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어 모델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에러 로그가 전달되기 전에 먼저 S3에 학습된 데이터, S3에 업로드한 정보가 어떤 건지 간단히 살펴보자면 ECR API에 대한 내용과 ECR 유저 가이드, 람다 함수에 대한 개발자 가이드를 업로드를 하였고 캔드라 인덱스 데이터 소스에 싱크 나우라는 버튼을 눌러서 크롤링과 인덱싱 작업을 사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싱크 나우 버튼과 같이 수동으로 크롤링과 인덱싱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따로 스케줄링을 통해서 원하는 시기에 동기화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랙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시는 부분과 같이 에러 네, 메시지와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다음 시연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베드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마지막으로 좀 잠깐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긴 했지만 저희 아마존의 제네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초기에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드락에 대한 POC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저희하고 이제 아마존이 서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POC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POC를 신청하시는 기업 중에 10분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도 드릴 예정이니 아래에 있는 그 메일 info 골뱅이 베스핀글로벌.com 쪽으로 POC 신청이라던가 또는 본 웨비나에 진행했을 때 그런 궁금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저희가 진행했던 두 가지 POC 사례를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윤영기 실장님 발표를 통해서 아마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한 쇼폼 영상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리고 챗옵스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하면 좋을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좀 바라고요. 발표 진행되는 동안 챗옵스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실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글을 남겨주신 고객분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존 큐를 사용해가지고 챗옵스를 구현하는 경우랑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더불어서 답변이 영어인데 한글로 답변도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왔거든요. 관련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존 큐를 사실은 제가 뭐 써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이제 그 회사에 다른 분들이 이제 아마존 큐를 써본 분들 통해서 가끔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마존 큐도 마찬가지로 그 뭐 S3나 여러 가지 RDS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지식 저장소로부터 그런 것들 RAG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근데 이제 아마존 큐도 여러 가지 그런 걸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큐의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슬랙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답변도 연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마존 큐와 저희가 지금 POC 진행했던 거의 베드락과의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 큐는 그 생성형 모델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고 아마존 큐가 제공하는 그런 모델만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베드락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가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파인 튜닝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다. 그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테스트는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클로드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글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글로 답변을 요청해도 답변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저희가 테스트했던 거는 POC를 진행했던 거는 가이드 자체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넣거나 또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한글로 바꾸려면은 중간에 어떤 그 다시 번역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또 그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랭체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한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드렸던 질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챗옵스를 구현하는 그 아키텍처 음,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네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아키텍처는 아니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구성해다라고 하면은 빠르면 한 2일에서 3일 정도, 뭐 길면 한 일주일 정도면은 요거는 아키텍처가 다 구현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만약에 이 아키텍처에서 어떤 고객 여러분 뭐 다른 뭐 고객분께서 다른 아키텍처로 구현을 해달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요건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 감안히 하면은 이제 어떤 커스터마이징의 요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더 좀 커스터마이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 진행해주신 윤영기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참조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션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션이 모든 끝난 후에 저희가 세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10분께 네이버페이 1만 원권을 좀 선물을 이렇게 증정을 해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서베이까지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의 마지막 세션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세션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스핀 글로벌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 중이신 반기황 매니저님 모시고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한 LLM 서비스 실제 도입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헬프나우 AI라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반기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헬프나우 AI의 특장점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AWS 베드락과 그리고 저희 이제 헬프나우 AI를 함께 활용을 하시면서 기술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헬프나우 AI의 고객사별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 생성형 AI와 이제 레그 파이프라인과 같은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헬프나우 AI는 아마존 베드락과 가장 상성이 좋은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서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WS 베드락에서는 다양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과 그것들을 이제 파인 튜닝하고 활용하기 위한 LLM 옵스로서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것들을 이제 고객사분들께 실제로 서비스로서 딜리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헬프나우 AI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헬프나우 AI는 이미 국내외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고 금융이나 공공 그리고 교육과 같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헬프나우 AI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 모비스나 SK 브로드밴드와 같은 이제 대기업들뿐만 아니고 NPS 국민연금이나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같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저희 헬프나우 AI를 활용하셔서 이제 대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이제 저희 헬프나우 AI와 이제 콜봇 기능을 쉽게 연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AICC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고객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 헬프나우 AI의 실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 주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AWS에서 제공을 하는 클로드 3.5라든지 뭐 타이탄과 같은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말씀드리자면 거대한 벡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곧바로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구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총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헬프나우 AI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종류의 이제 LLM들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AWS의 이제 환경 위에서도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프론트엔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웹이라든지 메신저 서비스들 이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슬랙과 같은 다양한 메신저들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콜봇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이스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SIP 이제 트렁킹 방식을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WS 베드락 같은 경우에는 LLM 옵스로서 이제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을 하고 그것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양자화를 하거나
개발자들이 배포할 수 있는 훌륭한 LLM 옵스로서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의 이제 헬프나우 AI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가지 요소를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그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챗 인터페이스, 마지막으로 유저 피드백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레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제 문맥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정확한 답변을 추출해내고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제 이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뭐 라가스라든지 블루, 로지아 같은 이제 다양한 이제 정량적인 지표들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도메인 기준으로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최적화된 평가 지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챗 인터페이스인데요. 거의 많은 경우에 고객사분들께서 이제 엔드 유저로서 실제로 보시는 화면은 레그의 결과물이라든지 뭐 LLM이 이제 추출해낸 결과물이 아닌 이제 채팅 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멀티턴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목적성에 맞는 플로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API를 연동하거나 LLM 프롬프트를 제어한다는 면에 있어서도 노코드로 해당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 피드백 부분인데요.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AP 보안과 같이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감사적인 측면에서도 물론이지만 이제 데이터 이제 플라이휠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액티브 러닝을 실행을 하고 계속해서 성능의 그 챗봇의 성능을 이제 개선하는 데에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기초 모델과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자 도구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계시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헬프나우 AI는 LLM 에이전트 도구로서 대화 관리라든지 지식 관리 그리고 피드백 관리와 같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사분들께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구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장점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프나우 AI SaaS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큰 장점 3가지를 꼽자면은 저는 이제 짧은 도입 기간, 그리고 낮은 비용, 그리고 편리한 시스템 운영 이 3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아마존 베드락을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도입 기간이라든지 뭐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에 드는 비용과 같은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해보지 않으시면은 알기 힘든 부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헬프나우 AI를 통해서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1개월 이내의 짧은 도입 기간과 그리고 이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다양한 이제 레그를 구축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폭 절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고도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변경을 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이제 폴봇이나 뭐 챗봇과 같은 기능들을 강화하고 싶으신 이제 고객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저희 이제 헬프나우 AI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베드락과 이제 쉬운 연동 및 확장성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헬프나우 AI의 특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는 이제 최고 성능의 NLU 엔진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이해적인 측면에서도 타사에 비교해서 이제 좋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클로드 3.5나 타이탄과 같은 이제 다양한 LLM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태 머신 시나리오 빌더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저희만의 노하우를 녹여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사람과 같이 이제 자연스러우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구축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딥러닝 기반의 자동 학습을 통해서 인텐트가 자동 태깅되기 때문에 뭐 태깅이라든지 라벨링 작업에 시간을 별도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없이도 쉽게 이제 AICC를 구축하시고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AW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제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결합을 하여서 이제 다양한 용도로 챗봇을 구현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도메인 지식 관리인데요. 도메인이나 이제 카테고리별로 검색 및 프롬프트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뿐만 아니고 뭐 제이슨이나 뭐 엑셀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S3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도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동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 관리 기법을 이제 통합을 하여서 이제 정확한 답변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대화 상태 관리 기능인데요. 실시간 대화 상태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답변을 생성해낼 때 원하는 도큐먼트 안에서만 답변을 해내도록 이제 유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피드백과 동적 프롬프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 데이터셋을 이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피드백 중에서도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는 퓨처 트레이닝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다음에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보다 더 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내믹 프롬프트 기능을 적용을 해서 한 가지 프롬프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을 시킴으로써 저희가 보다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잘 답변을 할 수 있는 챗봇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AI 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SIP 트렁킹 방식을 통해서 보이스 게이트웨이를 연동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AWS 클라우드 환경을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도 이제 에이전트만 이제 생성을 하시면은 쉽게 그것을 기반으로 AICC 기능을 구현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사별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데요. 장표에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 고장이 났을 때 실제로 이제 상담원분께서 전화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본사에 있는 발주 시스템에다가 직접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헬프나우 AI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고성능 STT와 생성형 AI, 여기서는 클로드 3.5 소넷을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를 통해서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실제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콜 인프라, 고객사의 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을 하였고요. SIP RTP라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고객사의 이제 콜 인프라에 베드락 LLM을 연동을 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객 정보가 이제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비식별화 처리가 되도록 추출을 하였고요. 또한 이제 부품 LLM과 관련돼서 이제 대화 내용에서 부품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주요 정보를 이제 추출해내는 기능들도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주문 처리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실제로 이제 고객이 직접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발주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해당 서비스를 약 30개 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2025년에는 약 1000개 업체로 이거를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효과 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담사 한 명의 인건비를 약 170만 원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을 때 여러 명이 해당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 비용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약 204억 원이라는 네,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반면에 이제 저희 헬프나우 AI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월에 35만 원으로 비슷한 태스크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용으로 환산을 하시게 되면은 약 8억 4천만 원으로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약 24배라는 비용 절감 효과를 이뤄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사례는 관광 여행업 사례입니다. 그래서 K 관광 산업은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약 2천만 명을 돌파를 하였고요. 관광 수입만 해도 약 245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사께서는 K 관광이나 여행에 특화된 이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희망을 하셨고요. 저희 고객사는 참고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행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미나이나 뭐 GPT-4 같은 이제 소타 모델에 비교해서도 정확하고 상세한 모델 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 16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단순히 1차원적인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답변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관광에 써먹을 수 있도록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생성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이런 요구 사항들을 저희는 이제 멀티모달 렉이라는 아키텍처를 통해서 극복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미지나 텍스트 그리고 뭐 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멀티모달 렉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표를 일단 분리를 하고요. 이제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LLM을 통해서 먼저 분리를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분류된 이미지나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생성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뭐 요약이라든지 뭐 설명을 별도로 생성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이제 벡터 스토어에 이제 생성된 데이터를 모두 이제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보다 더 문맥 파악이 잘 되고 이제 성능이 뛰어난 챗봇을 저희는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 멀티모달 렉의 패턴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렉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의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와 같은 좀 정형화된 답변 질문에는 굉장히 잘 답변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 커플들이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고풍스러운 여행 장소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좀 정형화되지 않은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거의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멀티모달 레그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도 해당 이미지와 함께 이제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멀티모달 레그를 이제 평가하는 이제 라가스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저희 이제 다이내믹 프롬프트와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멀티모달 레그를 적용을 한 결과 약 98%라는 높은 이제 정확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H생명보험사의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보험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약관이라든지 상품 설명서를 1차원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냥 이제 단순한 이제 레그 형태의 챗봇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보험을 추천해주고 그 보험의 이제 가입 설계까지 자동해주는 서비스를 일종의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이제 실제 아키텍처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AWS를 기반으로 상품 추천 서버를 구축을 하였고요. 그래서 가입 설계 현황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뭐 설계 플랜 그리고 기존의 이제 상품 정보와 같은 데이터들을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WS의 이제 클라우드 환경과 연동을 해서 이제 클로드 3.5를 기반으로 한 이제 레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SSO를 통해서 이제 개인화하고 또 기존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이걸 이제 단순히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만 하는 챗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AI 보험 설계를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를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WS 기반의 생명보험사의 이제 자동화 서비스에 관한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안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제 DMZ랑 이제 VPC 분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외부 시스템 자원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하였고요. 그래서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인증 서버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가입 내역을 실제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DMZ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 소스에서 보험 설계 관련된 추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28만 원 정도의 하는 이제 보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약 400%의 수수료, 약 11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 AI 플래너가 설계 가입을 완료했을 때는 이제 토큰당 비용만 들기 때문에 약 327원이라는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해당 태스크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사례는 이제 A 기업의 내부 직원용 AI 어시스턴트 사례입니다. 그래서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12,000명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내부망에 이제 기업용 포탈이라든지 그룹웨어와 연동해서 업무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내부 어시스턴트 에이전트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실제 에이전트의 이제 UI 화면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제 B2C로 제공하는 경우와 이렇게 B2B에 이제 내부용 챗봇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 상당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확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속도 같은 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반면에 이제 내부용 챗봇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답변이 빨리 나오고 정확하게 나온다고 해도 그 정보가 이제 쓸모없다고 느끼면은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방법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생성되었을 때 중요도 순서로 그 출처를 이제 최대한 많이 어, 들여서 실제 이제 그 문서를 참조해 보실 수 있게 구성을 하였고요. 또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후속 질문들을 통해서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딥다운해 가면서 실제로 이제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 진행해주신 베스핀 글로벌의 반기왕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매니저님께서 워낙 잘 발표해 주셔가지고 이제 베스핀 글로벌의 헬프나우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잘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더불어 아마존 베드락이랑 같이 썼을 때 그 극대화되는 그 특장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Q&A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이 세 개를 일단 제가 뽑아봤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헬프나우 AI 사스 구축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이런 질문을 고객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인더스트리나 이제 고객의 처한 상황 그리고 뭐 데이터의 양과 같은 이제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헬프나우 AI 같은 경우에는 사스 형태로 이제 빠른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뭐 적게는 이제 한 달에서 길게는 한 세네 달 정도로 네, 구축 기간을 상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헬프나우 AI에서는 어떠한 그 LLM을 활용할 수 있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설명드린 이제 AWS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40여 개의 언어 모델을 모두 다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타사에서 제공하는 언어 모델들도 뭐 GPT라든지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라마와 같은 이제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모델들도 이제 AWS 베드락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셔서 실제로 활용을 하시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 온프렘 기반의 그 설치형 서비스 구축도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를 AI SaaS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보안적인 이슈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에 이제 파인 튜닝을 이제 직접 진행을 하면서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고객사분들도 종종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마지막 그 세 번째 세션도 요거까지 이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도움 주신 방기영 매니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일단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되는 웨비나를 끝까지 참석해주고 계시는 고객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이제 고민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실 때 있어서 생성형 AI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해 보면 좋을지 고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 과정과 여정 속에서 그 저희 AWS와 그리고 저희 AWS 파트너사이신 베스핀 글로벌과 함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 도입 관련한 상담이나 컨설팅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세션에 대한 서베이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베이 꼭 응답해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분들께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희가 10,000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쿠폰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서베이까지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오늘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